사람이 높을수록 더 국민을 섬기라. 높을수록 자기의 의무를 더 엄격하게 이행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요즘 중국 때문에 잘 나가는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이 사제 3천억을 들어서 과학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기술자들을 대우를 잘해주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과학기술 진흥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1조 원까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분과 대조되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높을수록 한마디로 갑질을 해라. 이런 건데요. 자, 이 높은 분의 슈퍼 갑질, 대비 갑질이라고 알려지는 이해찬 의원, 총리까지 하셨고 지금 7선 의원이지요. 자, 이분이 대비 때문에 갑질을 하셨는데, 자, 이분이 작년부터 세종시 전동면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한 겁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에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3주 전쯤에 인근 주민이 밭에 뿌린 밭이 보니까 한 150m 차이 나더라고요. 이 대비에 냄새가 나자, 이 분뇨 대비죠. 18일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 국회의원도 냄새를 못 견딜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행정부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즉 국장급들이 이 의원 집으로 찾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처음 전화해서 부시장이나 이 국장급 간부들이 갔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아마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렇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사실 여름에 날씨 더운데 전원생활 하려고 지역구에 집도 잘 지었는데 창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나오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 의원이 거기에 전동면에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도 농사를 짓던 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요즘 농사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아로니아라고 부르는 그 블루베리 같은 그 작물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수는 좀 당도를 높이려면 대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그 주민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비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 대비로 쓸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랬으니까 당황한 주민은 대비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아니 대비가 이미 흙하고 섞였는데 어쩌겠습니까? 대비와 섞인 흙까지 포함해서 15톤을 전부 걷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반 귀농 기촌자나 전원생활을 하는 은퇴자가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면 과연 이렇게 세종시가 부산을 떨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와 행복도시 건설청장으로 세종시 건설을 주도한 두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이 공무원들을 전국에 흩어놔버린 일을 한 자랑스러운 두 사람입니다. 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시장과 맺은 인연이 없었다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법석을 이렇게 피웠을까? 새누리당은 대비무죄 황제 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기가 찹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이제 이렇게 갑질을 한 이런 어떤 대비 문제에 있어서 이해찬 의원의 이제 이 집값이 좀 많이 올랐대요. 자, 얼마나 올랐느냐? 집을 지은 땅의 공시지가가 2014년 이후에 2년 사이에 200%가 올랐습니다.
참 이분 옛날에 운동권 할 때도 학교 앞에 서점도 하시고 또 설렁탕집도 과거에 또 하셨죠. 그래도 참 다른 운동권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띠면서도 재테크가 좀 남달랐는데요. 자, 참 기가 찹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8월 12일에 전동면 미곡리 마을에서 300평을 경작하는 이 주인은 천안에 거주하는 A씨가 15톤 가량의 돼지 분뇨를 대비를 살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분도 아니고 돼지 분뇨네요. 자, 운주산 자락에 있는 이 밭은 이 의원 집에서 두 집 건너 뒤쪽으로 100m 떨어진 그 분지 형태의 마을 가장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 퇴비와는 달리 A씨가 뿌린 퇴비에서는 심한 악취가 발생해서 밭 아래 사는 주민들이 집을 비우거나 폭염에도 문을 꼭꼭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주민이 이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하자 이 의원이 세종시에 민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세종시 담당 직원에 의해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전화한 게 아닐 거라고 했죠. 그 이제 두 번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전국의 시골에 가면 퇴비 냄새 안 나는 시골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라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원은 일반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이? 그러니까 처리가 늦어졌겠죠. 이에 이 의원 측이 다시 대처를 촉구하자 이제 부시장하고 국장급들이 쫓아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분 성질 불 같은 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무원 혼낸 역사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할 때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공무원 갑질은 계속 있었고 전설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세종시에 공무원들이 만든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이번에 공천도 못 받았는데 더민주에 뽑아주는 거 보면 공무원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종시로 옮겨가지고 공무원들이 과천에 있을 때는 위에부터 밑에까지가 서로 감시하면서 이래 있었는데, 이제 세종시로 옮겨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위급 공무원들은 맨날 서울 올라가니 뭐니 해갖고 비워버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복날이다. 그리고 아파트도 전부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도 받았고, 그것도 바로 분양 받자마자 팔아먹은 공무원도 많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분이 세종시를 옮겨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시장과 이 고위 공무원들이 아주 쫓아가가지고 그 퇴비 뿌린 주민의 땅을 성분 분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들 이 성분 분석 내용을 보면요. 세종시가 퇴비를 채취해서 충남농업기술원에 의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인 아연이 기준치 kg당 1200mg을 초과하는 1845mg이 검출되어서 퇴비 기준에 부적격해서 A씨에게 이 관련법, 즉 이 비료 사용에 대한 법 위반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의원 측은 밭에 살포된 퇴비를 긴급 수거 반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마을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식수를 지하수로 쓰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가장 높은 곳에 뿌려진 퇴비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밭이 이 대비 뿌린 밭뿐만 있는 게 아닐 거고 다른 밭도 많을 건데 거기에도 분뇨 퇴비도 뿌렸을 것이고 거기에도 또 화학 퇴비도 화학 비료 썼을 거 아닙니까? 질소, 인산, 칼이 그것들이 그러면 안 빠져듭니까? 모든 비료를 분석해 보세요. 식수에 좋은가? 그게 물 밑으로 비료가 퇴비가 흙 밑으로 배어들어서 지하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그게 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올해 왜 냄새가 많이 났느냐? 유독 더웠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처럼 비춰지겠죠. 자, 이 도농복합시, 세종시는 이 공무원이 있는 일부 지역만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청사가 있고 나머지는 시골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구 영기군 이 공무원, 옛날에 영기군이었지 않습니까? 조치원. 그런데 그 공무원은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신도시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늘어났는데 만약 총리 출신 이해찬 의원이 미국리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미국리에는 현재 이 3,400m의 높이 산지가 대부분인데 30가구가 거주한대요. 자, 그래서 계곡에 풍류가 있어 선비들이 놀던 곳이라고 해서 미곡이다. 아름다운 계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혼 집 인근에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한 이전부터 이제 세종시가 들어온다니까 5, 6가구가 집을 지어 입주한 다음 요즘에는 이제 외제차가 있는 집들도 제법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지자 이제 이혼 집을 구경하러 와서 나도 저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의원은 2014년에 그 이제 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된 모양인데요. 2012년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지역구를 옮기고 선거 유세에서 은퇴한 뒤에 세종시에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청량 출신입니다. 충남. 자, 2014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운주상성 부근 전동명 미곡리에 이 땅을, 밭을, 그러니까 한 307, 80평을 1억 3,86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340만원을 들여서 면적이 18평방미터짜리 창고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년 후인 올해 3월 재산 공개에서는 거주지 재산과 관련해서 배우자 명의로 대지 653평방미터에 건물 190.53평방미터. 그러니까 집이 대지가 한 230평에 건물이 지은 부분만 한 60평이 넘는 굉장히 큰 집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얼마로 신고했는가 하면 2억 6,923만 2천원. 만약에 이 가격이면 제가 이해찬 의원 집 사겠습니다. 제 전세금 빼가지고요. 가격도 맞네. 그리고 창고는 340만원이다. 이렇게 신고했고 1년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집을 저한테 좀 파십시오. 저도 그 세종시 가서 뉴스 브리핑 하죠. 자, 반면 한편 이윤이 집을 지은 미곡리 땅은 2014년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이 땅은 2014년 1월 1일 이 평방미터당 29,000원, 평당 68,970원이었는데 2015년 이 가격이 이 평방미터당 28,200원에서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에 54,100원 평방미터당 6개월 사이에 25,900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에는 6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 집을 지은 이후에 29,000원, 즉 2만원에서 62,000원으로 올라서 199.5%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원짜리가 6만원짜리가 넘게 됐다는 거죠. 자,
신도시 인근 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이 마을은 세종시라도 외진데인데 개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이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답니다. 탁월하신 분인데요. 이의원님 저한테 직접 하십시오.